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2주 연속 여러분들께 상한가의 맛을 확실하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음 주에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상한가 종목도 준비했으니까요. 그 종목분들 함께 보시면서 차트에 대한 분석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흘러가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집중해서 딱 20분만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에 올라갔던 상한가 종목군들 보면, 일단 월요일날 GS 글로벌, KG 스틸 우가 있었고, 화요일날 메이슨 캐피탈, 구형테크, KB 오토시스, 성신양회 우, 그리고 KG 스틸 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또 LG 헬로비전, 그리고 로스웨, 그리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 우, 그리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현대사료, 일동홀딩스 같은 종목군도 있었는데, 현대사료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좀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보내줄 때가 됐죠. 우리가 이제 3월달에 공유했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제는 9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여기에서는 쫓아가시면 큰일 난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헬로비전 같은 종목은 원래 상한가 잘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지금 현재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변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GS 글로벌 이제 석탄 관련돼서 지금 현재 유럽의 EU에서 러시아 관련된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이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 그리고 우선주들이 상한가 갔던 것이 이번 주는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갈 때는 시장이 그만큼 조금은 조정세나 또는 이제 행보권력이나 또는 하락을 할 때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시장이 최근에는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둔하다는 것이 이렇게 상한가 종목군들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한가 차트에 대한 부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KPF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곧장 또다시 한 번 더 준상한까지 29%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시 한 번 쉬고 수요일에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하면 또 29%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29%씩이 팍팍 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움직임이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요. 뜨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난 다음에 갭이 붙었거든요. 갭이 붙으면서 오히려 갭이 붙었던 6,100원대 자리가 현재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이 갭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이 돌파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돌파를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곧장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거고, 자, 요 그림에 대한 부분에서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요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 1번. 자, 여기 2번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여기 3번입니다. 3번은 여기 음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봉 떨어지는 자리. 자, 1번에 대한 양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윗꼬리가 살짝 달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붙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 자리를 돌파를 하는 양봉이 하나 형성되는데, 앞에 자리에 대비해서 거래량 자체는 조금 더 줄었어요. 조금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여기 조금 더 크죠. 앞에가 조금 더 크고, 대신에 봉으로 따진다면, 자, 이런 봉이 한 개가 있고, 뒤에 나왔던 봉은 여기 이 봉 자체를 돌파하는 봉이 이렇게 이제 서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 앞에 있는 여기에 대한 그 봉이 거래량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점을 여기에 잡을 것인가, 여기에 잡을 것인가. 그 말이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자, 거래량이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봉에 대한 지지점은 어디에? 이 자리가 지지점이죠. 그럼 여기 위에는 저항이 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봉에 대한 양봉 형태였을 때 이 자리가 이제 기점이 되는데, 대신에 만약에 이 뒤에 봉이 거래량이 더 많았다. 그러면 앞에 물량 자체를 뒤에 양봉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앞에 대한 부분이 양봉에서 거래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자리가 형성된 윗꼬리에 대한 이 위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여기 윗꼬리 끝에 종가상에 대한 자리가 지지점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대한 지지점이 현재 여기에 대한 지지점으로 활용이 되면서 반등을, 기초 반등을 붙였던 거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니까 여기 이 봉을 봐야 된다는 것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갑자기 탁 튀어요. 그럼 여기서 일부 투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아, 지지를 실패하고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변곡을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갭으로 띄워버렸던 거죠. 그럼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앞서 봤던 이 6,090원짜리, 이 6,090원짜리가 앞에서 이미 양봉을 통해서 돌파가 됐던 자리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서도 또다시 한번 맞고 빠지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음봉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자체로 우리는 이 자리에 돌파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제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거래량 자체는 더욱더 줄었거든요. 만약에 매집이 안 됐다면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고가권역이잖아요. 그 악성 매물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겠지만 거래량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매집이 끝나 있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미 매집이 끝나 있던 차트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쉽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양봉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린 양봉에 대한 형태와 뒤에 나오는 지금 이 양봉에 대한 형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요 검정색 선이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뭐 일단 여기 선이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 거면 지금 이런 화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 여기 이런 선이 지금 한 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아까도 더 많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이 봉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손실 구간이 되네요. 손실. 자, 그리고 밑에는 지지 구간이 되죠. 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손실 구간이 되고 밑에는 이제 지지 구간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는 손해잖아요. 그죠? 손해 구간이 되면 여기는 투자 심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밑에는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여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봉이 앞에 봉을 돌파하는 봉이 나왔지만 흡수하는 봉이 나왔지만 모든 물량을 다 흡수하지 못했죠. 왜? 거래량은 이게 더 적잖아요. 그럼 앞에 거래량이 훨씬 더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이 자리가 이제 기준점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위쪽으로는 저항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으로는 지지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지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대신에 위로 올라갈수록 저항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봉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겹치게 되면 그만큼 그 자리 자체가 변곡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더욱더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로 이 봉은 자 밑에 거래량부터 보세요. 그 거래량이 앞에 있는 봉에 비해서 뒤에 있는 봉이 훨씬 더 거래량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뒤에 있는 자리가 더욱더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양봉에 대한 형태가, 자, 이 양봉에 대한 형태가 요렇게 서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봉만 본다면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나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뒤에 나오는 봉이 다 흡수를 했어요. 그죠? 뒤에가 거래가 훨씬 더 많고, 이 봉이 돌파가 이루어진 봉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앞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지점으로 봤지만, 어차피 이거는 흡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점이 아니고 그 위에 이 자리가 지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위로는 저항이 강하고 여기 밑으로는 지지가 강한 거죠. 그러면 이런 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지는 어떤 식으로 받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밟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건 공식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그림이 넣어져 있어요. 삼성전자라는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다 삼성전자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 여기에 올라오는 요 자리에 보이시죠? 이 양봉의 밑에 있는 거래량을 보면, 자, 요만큼 터집니다. 근데 여기 돌파를 못 해요. 돌파를 못 하다가 요 봉이 돌파를 합니다. 돌파하는 봉 밑에 대한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자리가
기준점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윗꼬리가 기준점이 된다고 했어요. 윗꼬리가 기준점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윗꼬리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왜? 거래량이 이 뒤에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앞에 게 더 많았다면 윗꼬리 있는 곳, 그 밑에 자리가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끄어보면, 자, 요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대신 여기 추세적으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모멘텀이 존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요날 3%, 그 다음 또 3% 오르거든요.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막 주가가 움직이다가, 흐름 자체가 움직이다가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게 좀 더 넓게 이으면 어떤 차트가 되냐면 이제 박스권 돌파 차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다고 좀 생각하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은 이게 공식인데요. 이게 공식인데 여기에서 일부러 주가를 한 번 더 빼는 거죠. 여기에 지지가 나오고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 빠졌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이 흐름은 필요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상황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급하게 주가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패턴 오늘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KPF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그림으로 봤던 자리가 이제 이 자리입니다. 앞에 돌파가 나왔던 자리고 이후에 이 자리는 계속적인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합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돌파가 안 나오는 자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돌파가 나왔다고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치고 나니까 어때요? 주가는 강하게 한번 튀어버리죠. 만약에 두 번째였으면 돌파를 못했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니까 그때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 자리가 변곡점인 거죠. 그러면 이건 주가 빠지다가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 또다시 어떻게 기적 반등이 이렇게 붙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요번 주에 이슈가 됐던, 상한가로 이슈가 됐던 기업들, 키워드를 좀 뽑았는데, 여전히 이제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쌍방울 그룹이라든지 앞서서,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안 좋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쌍방울이나 광림 같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 좀 어려울 것이다.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KG그룹은 그래도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KG그룹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쌍용차 이슈가 처음보다는 조금 지금부터 좀 떨어졌죠. 관심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우선주가 움직였는데 우선주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예전에 이제 이 중국 주식들이 2002년, 2003년, 2005년 이럴 때 보면 상장 폐지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주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좀 조심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료 관련주.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그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사료, 그리고 이제 안 올랐던 비료라든지 그런 쪽은 계속적인 매기세는 돌 수 있다. 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일부 부작용에 대한 부분 종식되면서 좀 올라왔고, 석탄, 러시아 관련해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5차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제 제재에 대한 일환이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석탄이 수입 금지가 되면서 그럼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럼 인도네시아 광산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상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움직임이었고, 자, 조지아 공장은 우리가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되는 부품들이 모자란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국내 기업들 중에 도와줄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KB 오토시스라든지 구형테크라든지 동원금속이라든지 그 조지아주 85번 국도에 달려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함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실 게 이제 우선주하고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KPF 강하게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두 번이나 갔죠. 한 번 가고 또다시 한 쉬었다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잘 따라 하셨고요. 자, 우선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 분석란에 들어가시면 보통주가 있고 옆에 이제 우선주가 있는데, 자, 우선주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라는 게 의사결정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주 같으면 주주총회 참석하죠.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 희망으로 합니다. 가서 뭐 여기에 대해서 감사 선임권이 있다. 통과하겠습니다. 뭐 이런 땅땅땅 하면 통과되는데요. 그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우선주는 그런 의사 결정 권리가 없습니다. 자, 대신에 보통주 대비해서 배당이 좀 더 줍니다. 배당을 좀 더 주고요. 대신에 또 거래량도 적어요. 거래량도. 그리고 이제 이 우선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 만약에 망하거나 해산을 하거나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보상 권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우선주들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평소 때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시장이 안 좋거나 또는 이제 시장이 조정세가 보이거나 또는 뭔가에 대한 이슈가 없을 때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여러분들 알고만 계시되 굳이 우선주를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 관련된 5차가 이제 석유, 5차가 지금 석탄 수입 금지였고, 요거 6차를 지금 수입 금지를 또 추진하는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추진하거든요. 만약에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이 된다면, 또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원유 수입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뭐 GS라든지 또는 국동유와 뭐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의해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85번 국도로 갑니다. 요 도로 따라서 공장들이 빼곡하게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아차 생산 라인들이고 요 밑쪽으로는 또 현대차 생산 라인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지아주에 있는 법인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구형테크가 요번 주 상한가에 왔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동원금속이 급등양상, 아진산업도 급등양상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SL이 이제 앞에 차량용 전조등 헤드라이트 만들어서인데 최근에 또 우량주로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들 움직이는 과정들이었는데, 자, 조지아주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붙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엘리바마주가 붙어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도 함께 이제 보시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되죠. 아까 전에 봤던 것은 요 위에 있는 요 라인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 관련된 또 협력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전 세계에 생산되는 전기차의 절반이에요. 근데 이 중국에 대한 물량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 고유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전기차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이런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플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 생산한다면 결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부품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협력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 관련해서도 이슈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다음 주에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관련된 기업들 보면 앞서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주가 요거는 흐름이 한 번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도 지금 긍정적인 환율에 대한 포인트죠. 12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마진폭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우선은 이번 주는 KB 오토시스 구형테크 상한가 같고,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사문감재나 SM, 대원광, 아진산업, 동금속, 세종공업, 뭐 대우AP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더 간추려서 본다면, 일단 여기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동금속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중소형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고, 그 밑에 이제 에코캡이
우리가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서 전선 뭉치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선 뭉치들이 단가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양산업의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생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캡이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넘어갈수록 전선 뭉치는 더 많아지겠죠. 더 필요해지고 변화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MVH 코리아는 우리가 클린룸 관련해서 한번 움직였죠. 음악 병실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SL은 좀 우량주로 봐야 되고요. 대원광업이나 아진산업도 눈여겨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면 우리 원유 수입 관련돼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러시아 6차 경제 제재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까지 이루어졌고요. 5차 때 석탄 수입에 대한 부분 금지하면서 종목군도 움직였던 것처럼 6차 때도 원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 원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 종목군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 GSA 같은 기업들 가장 많이 움직였죠. 그 중앙에너비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옆에 흥구섭이나 국동유화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비료 관련주. 우리가 이제 비료 관련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최대 비료의 생산국입니다. 우리가 비료의 주 원료가 요소인데요. 우리는 요소를 생산하지 않죠. 우리나라 차량용 요소수는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해 오다가 중국이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가 이제 러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생산하는 요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식량 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 발간된 것도 러시아에 대한 비료가 지금 수입이 금지되고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식량에 대한 고갈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식량이 상당히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도 상당부 수출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비료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너무 상승폭이 적다고 봐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료 관련주나 비료 이쪽이 2월 달부터 계속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아직까지도 순환매적인 차원이고 주가는 덜 올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조비나 효성 OMB가 지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 카프로는 지금 카프로락탐에 대한 가격 때문에 빠졌지만 오히려 이제 비료 관련 때문에 지금 바닥권역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자, 경농이나 대유, KG케미칼, 대유는 또 90% 이상을 또 비료에서 매출이 기록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겠죠. 우진비엔지, 롯데정밀화학까지 우량주는 이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밀 관련도 마찬가지죠. 밀 수확 시기가 지금 도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밀이 겨울밀과 봄밀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겨울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늦봄이나 여름, 4월에서 6월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밀은 우리가 이제 봄에 그 파종을 하고 이건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봄밀은 사실 전 세계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로 상당히 낮아요. 대부분 이제 겨울 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은. 그러니까 지금이 딱 밀을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수확을 했던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 자체를 못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세계에서 수출 1위 국가고요. 우크라이나가 5위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밀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최근에 밖에서 국수 사 먹으면 8,000원, 9,000원 뉴스 기사에 나오던데 그만큼 밀가루 관련된 가격도 지금 상당히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밀 관련의 수입을 밀을 생산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총 7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7개 회원사 중에서도 재무구조적으로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 따졌을 때 삼양사나 대한제분 그리고 이제 오뚜기 같은 기업들은 하루에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CJ제일제당 이제 우량주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죠. 대신에 그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기업. 한탑은 시가총액이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이제 사조동공은 이런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과 SPC 삼립, 농심대상 이런 기업도 이제 면이나 빵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빵값이 올라갈 수 있고 또는 라면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밥상 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이 참 엔지니어링 급등이 나왔어요. 저희 또 급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KPF 같은 경우는 준상황 29% 올랐죠.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에 오늘도 연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가면서 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일단 사주 동황,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밀 관련주 중에서 밀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기업이 오를까? 가장 만만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충분히 한 번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카프로 락탄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비료가 상승하면 카프로에 대한 변화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주철과 우리가 지난주에 수도관 교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발표하겠다.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노후화된 수도관에 대한 교체기 함께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한국주철과 이제 선철과 고철이라는 걸로 만드는데요. 이 선철과 고철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2배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GSE는 6차 경제 제재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상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자, 요 기업들 중에서도 이번 주도 강한 상한가가 나왔으면 합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꼭 챙겨보시고 이번 주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